안녕하십니까. 새해 한 달이 경과하면서 금년 대외 전망을 보여주는 징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년 대외 경제 환경은 작년보다 더 나빠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됩니다. 그 주된 이유는 코로나로 인한 이제 통제가 해제되고 선진국들이 인플레 대응하는 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가 나오면서 중국도 코로나 제로를 포기하고 이제 성장세를 유지하고 하겠다는 때문이죠. 그렇지만 이에 반해서 국제 안보 여건은 약화되는 상태가 지속돼서 시대적 전환기에 개시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이 더 격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 양상은 유럽 안보 질서에 대한 영향은 물론이고 대만 문제에 있어서 중국이 무력 사용 가능성이 있느냐 하며 비교하면서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죠. 우리에게는 한반도의 안정과 국제 안보 질서의 재편에 대한 대응책 마련과 관련해서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 저는 시사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사적으로 선제 공격을 하려는 나라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막을 수 있을까요? 안보도정국의 주장에 대한 사전 대체가 매우 중요합니다. 작년 침공 3일 전 푸틴 대통령은 나토의 이제 확장을 침공의 구실로 이제 활용을 했고 또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역사, 문화, 정신적인 공간으로 양도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자주적 생존권을 거듭 부인했죠. 그래서 영토 확장을 도모하는 침공을 합리화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주권과 영토 존중에 관한 국제법 대원칙에 비추어 볼 때 우크라이나는 물론이고 국제사회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 개시 전에 서방의 여러 지도자들이 개별적으로 푸틴 대통령과 협의를 하고 전쟁 발발을 막기 위해서 했지만 결국은 단합된 대응과 무기 지원은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걸 비춰볼 때 안보 위협이라는 왜곡된 정치적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단합된 입장 표명과 함께 철저한 군사적 대비가 필요 있어야 침략 행동을 억제할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침공국은 민주국가들에서 국내 정치적으로 분열되어 보일 정도로 다른 의견들이 나오기 때문에 과소평가하게 되나요? 민주국가들의 국내 정치 과정에 대한 안보도정국의 오판을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나치 독일이나 일본 군부가 2차 대전 직전에 미국에 대한 과소평가를 해서 소위 민주주의 국가의 덫에 걸렸다라고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크레물린 지도부도 우크라이나 전쟁 개시에 앞서 서방의 신속한 대응 가능성을 과소평가했다고 합니다. 즉 서방 민주국가들은 국내 정치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과 이해 표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쉽게 단합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 비춰볼 때 민주국가의 정치권 인사들은 최소한 핵심 안보 정책에 있어서는 대외적으로 일치 있는 의견을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현대전에서 우위를 가지려면 무엇이 중요하나요? 현대전에서 이제 침공을 저지하고 물리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군사 기술의 우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크라이나전의 초기 단계에서 우크라이나의 정치 지도자들과 군인들이 용맹함이 이제 중요했습니다. 그 이후에 전세가 이제 역전되는 데는 첨단 기술에 기반한 소금 무기가 주요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러시아는 서방이 제재를 받아서 첨단 무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부품이 부족하고 조악한 탄약과 무기에 의존하게 됨에 따라서 작전 수행에 큰 지장을 겪었습니다. 앞으로 러시아가 전의를 가진 부대를 충원하고 정밀 무기와 탄약을 사용할 수 있게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와 같이 미국과 한국 등 동맹국이 보유한 첨단 마이크로칩과가 이를 생산하는 또 개발하는 기술 면에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중국에 대해서 더 앞서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제적, 기술적 우위는 앞으로 민주주의 세계가 상당히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핵사용 위협이 빈번해지고 있는데 비핵 국가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빈번한 핵사역 위협으로 인해 핵 확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볼로진 하원 의장이라든지 메드베데프 안보회의 부의장은 재래식 전쟁에서 핵 보유국의 패배는 핵 전쟁을 촉발할 수 있다면서 핵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이제 핵 독트린에 따르면 재래식 무기로 싸우는 전쟁 상황 안에서도 국가 존립 자체가 위태로울 경우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를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지는 아직 모호한 상태입니다.
이와 같이 핵 보유국의 빈번한 핵 사용 위협은 그 자체만으로 핵 비보유국 국가나 국민들에게 핵무기 보유국의 핵 사용 가능성에 대처하려면 그럼 핵 보유를 해야 하는 거 아니야 하는 동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국내외적인 협의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전쟁으로 인한 안보 위기감 증대는 일본이나 독일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안보 위기감 증대는 일본과 독일 등 나토 동맹국들이 국방비를 대폭 증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그동안 방위비를 이제 국민 총생산 GDP의 1% 수준으로 했는데 금년부터는 514억 불 등 매년 70억 불씩 증대해서 GDP의 2%로 5년 내에 달성하겠다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이러한 변화는 과거의 그 군사 팽창적인 행동에 비춰볼 때 한국과 같은 미국 동맹국에 대해서 투명하고 긴밀히 협력하고 신뢰를 쌓는 것이 동북아 안보와 평화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러시아와 북한이 무기 거래를 한다는 주장은 무슨 문제가 되나요? 미국 백악관이 북한이 소위 와그너 그룹이라는 러시아 용병단체와 로켓과 미사일 거래를 했다 하고 지난 12월에 밝혔습니다. 또 우리를 포함해서 안보리 대북 제재위원회 전문가들과 관련 정보들을 제공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정황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확인해 봐야 할 것입니다만은 북한과 이제 러시아가 이런 무기 거래를 금지하는 안보리 제재 결의가 있는데 이를 회피하려는 여사한 시도를 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그런 철저한 대비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볼 때 앞으로 이제 전쟁 전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이 대규모 공방전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방은 이제 탱크 같은 여러 가지 핵심 무기들을 공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로서는 이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모두 승리해야 한다 하고 보고 전쟁에 대해서 여러 가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교가 작동할 여지는 없습니다. 수많은 인명피해도 날 거고 비용 지불로 인해서 대결 상태가 정치적으로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렵다 할 때 돼서야 이제 협상 가능성이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로서는 한반도에서의 긴장 고조나 신냉전 구도 출현을 방지하려는 노력을 부단히 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주권과 영토 보존에 관한 국제법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다각도에서 관련국들과 협력해서 지혜로운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